자, 비슷한 시간대 새벽 사이에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한다라는 공지사항이었는데요. 이 당원 게시판 게시글 작성 주체에 대해서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들 글 게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인정한 만큼 가족들 작성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요. 또 가족이 두 개의 IP를 공유하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작성한 이 점에 대해서는 통상적 비판을 넘어서 과도한 행위다. 그리고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를 마비시킨 업무 방해다. 당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이라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윤리위의 결정. 당원권 정지, 탈당도 아닌 제명입니다. 배 부의장님은 이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상을 했죠. 제명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이 오른팔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권고를 내렸잖아요. 근데 이분도 강성 친윤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윤리위원장 새로 선임이 됐죠.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친윤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전 여사를 찬양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고 댓글 조작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결국 겨냥한 그런 맞춤형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다는 거예요. 이날이 이제 어떤 날입니까? 대란숙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 구형을 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 이제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정치적 사형 선고죠. 그러면 왜 이 날을 잡았을까? 물론 본인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계산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핵을 찬성한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한 어떤 보복의 본보기를 강성 지지층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 가족들이 당시에 이제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이제 댓글들을 계속했다라는 부분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제명까지 할 문제인가? 저는 이 제명이 내려진 것은 결국 이제 권력투쟁에서 계산된 행동이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앞으로 본인이 당권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공천권을 본인이 100% 행사하기 위해서도 제거해야 되고 한동훈 세력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자신이 국민의힘 보수의 대권 주자가 돼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세법이 지금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답을 정해놓은 윤리위가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김 대변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걸 피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솔직해지자. 이게 당원 게시판 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찍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한 전 대표의 주장인데 지금 재심 신청을 일단 안 한다고 했고요. 가처분 신청으로 가면은 결국 지금도 당내에서 굉장히 갈등이 좀 최고조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도부 또 친한계 일리면 전면전이 불가피한가요?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지죠. 이른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고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예. 그쪽에 있는 핵심 관계자와 한참 동안 통화를 했는데 지금 뾰족한 그 방법은 별로 없다. 재심 신청은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법으로 호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데요. 네. 이것은 지금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이것을 할 경우에 어떤 또 다른 부작용이라든가 파장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요. 이미 저 한동훈 전 대표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당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이렇게 법으로 갖고 가는 거 이것은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까지 지금 돼버린 것이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사과를 수용함으로써 네네. 상대방도 인정을 해주는 즉 살아나길 날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명이라는 게 그 껍질을 하나 보면요. 바로 이 정계 퇴출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중도 보수 정당에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감정적인 그런 게 표출이 된 것이거든요. 네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어제 밤 새벽 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 타이밍을 맞춘 거 아니냐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닙니다. 윤리위가 구성을 하고 윤리위원 중에서 또 호선을 통해서 윤리위원장을 결정을 한 게 불과 4일 전입니다. 그래서 다 구성이 된 다음에 언제 회의를 열겠다라고 하는 게 어제 저녁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상당히 두 쪽 세력에서는 막판에 어떻게 국민 눈높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지금 갈등의 폭이 더 깊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리위에서 제명하기로 한 의결이 징계로 확정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최고위 결정이 남았습니다. 내일 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 잠깐 들어볼게요. 저는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발표 직후에 조금 전에도 그 친한계 의원들이 같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기자회견했고 지금 장 대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윤리위의 결정 번복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그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지금 한 전 대표의 제명권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좀 모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의원총회에서의 내용에 따라서 최고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최고위의 결정은 현재 최고위를 구성하는 면면을 보면요. 바로 윤리위원회가 정한 그 제명 처분을 다시 재고를 하자라고 이렇게 후퇴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바로 지금 윤리위원회라든가 당무감사위가 독자 기구다라는 것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그 당 수뇌부들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9시에 열리는 최고위에서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물론 뭐 항상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 밤에 또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할 것이냐. 아마 의원총회가 상당히 이 난상 토론이고 치열한 또 이 여러 가지로 파열음 비슷하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아주 치열하게 그런 논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당의 원로 그룹들이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끌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다시 쳐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당의 마이너스고 필패다 하는 얘기를 했죠. 또 당의 초재선 뭐 미래와 대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는 안 될 말이다.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바로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고강도의 그런 그 토의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장동혁 체제에서 그러면 한 발 물러나겠다, 다시 뭘 재논의를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요. 과거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는 당원 아니라고 게시판의 그러는데. 글을 전수조사해서 뭐 문제되는 것이 뭐 열 몇 개다 뭐 이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것이 그 문제되는 12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이때가 아마 그 한동훈 대표 체제였던 것 같은데 수석 최고위원 할 때 장동혁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지금의 입장과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 대표 입장이 왜 달라졌을까?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제가 볼 때는 변신의 귀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 정의를 쫓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권력을 쫓는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과거에 자신을 100% 부정하는 그런 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이제 녹취는 이 최고위원 때 시절에 한 얘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은 이 게시판 댓글 사태와 관련해서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게시판에 뭐 댓글 썼다고 그걸 가지고 대표를 나가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면서 한동훈 당 대표를 100% 옹호하는 방어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제 본인이 당권을 잡으니까 정반대로 걸림돌이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한동훈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은 뭐 마치 윤석열 내란 수계의 오른팔인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 변신을 통해서 당권을 잡았고 김문수 경쟁자를 누르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바른 그런 이제 정도를 걷는 추구하는 그런 정치보다는 뭔가 당권을 잡아야 되겠다, 권력을 잡아야 됐다라는 이제 권력 지향적인 이제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뭐 권력의 불나방 같은 그런 정치를 할 경우에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나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미래도 어둡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뭐 내란 수계에 대해서 유죄가 내려진다면 본인이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게 되면 결국은 물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네. 짧게만 제가 보완을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 지금 장동혁 전 최고위원 현 당대표가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그 워딩이 2024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전의 상황인데요. 여기에도 나타나시 문제가 되는 게 12개로 밝혀졌다라고 하니까 이 당시에 이 당원 게시판에 인식 자체가 상당히 지금하고는 좀 달랐다 하는 얘기. 문제되는 게 12개. 지금은 현재 뭡니까? 당무감사위원회가 수백 개의 그런 그 집중 공격을 하는 문제성 발언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지금 현재의 당무감사위 또 윤리위원회가 얘기하는 조직적으로 대여섯 명의 가족들을 동원했는데 바로 이때는 가족들이 이렇게 전원 뭐 장인 장모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그 강도는 좀 약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데 이 뇌물 혐의가 빠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 뇌물죄가 빠졌다, 김 대변인. 네. 대가성 입증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방증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또 이게 예. 영장이 뭐 구속영장이 아니라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요. 네네. 바로 지금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반드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론에 아주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2주 동안에 도대체 뭐 하고 있는데 뭐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가성이 가장 중요시 되는 이 뇌물죄로 하면은 네.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압수수색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일 안전한 정치자금법으로 돼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 2명한테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2천만 원 받은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일단 정치자금법으로 안전하게 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 뒤에는 아마 이 대가성을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럴 때 아마 적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김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보좌관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의원님께서 의혹이 사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지금 김병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직권 면직한 6명의 전직 보좌진들하고 싸움의 양상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의 난국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6명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진술을 일치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연 피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전직 보좌관 6명 가운데는 변호사가 있다고 그래요. 변호사가 뭐 2명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의 변호사에게 굉장히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선우 의원하고의 이 녹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녹음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 변호사 출신의 이 보좌진이 자문을 했다. 녹음을 하라. 네네. 본인이 그 방어용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 사건만 녹음을 갖고 있겠는가? 여러 가지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을 수가 있다. 네.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과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런 난국을 다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에서 출당을 하라고 해도 출당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도 재심 청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면 당에 엄청난 부담만 주기 때문에 원내사령탑이라면 이제 의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인데 네. 지도자라면 지도자다운 처신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처신은 뭐냐? 우리가 말로만 선당후사할 게 아니라 개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다면 일단 탈당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또 결백하다면 그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나중에 다시 복당하는 그런 수순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녹취 파일과 좀 연관된 두 분이 또 있죠. 강선우 의원, 또 김경 서울시 의원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 일부 내용이 언론에 알려졌는데 해당 자수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 카페에서 1억을 줄 때 강선우 의원 또 사무국장 이렇게 같이 있었다. 강 의원도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 대표님 지금 그동안 강 의원은 나중에 알았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 아니었습니까? 네, 돈이 자신의 지역 보좌관을 통해서 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자기는 몰랐다. 일단 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수법입니다. 일단은 몰랐다라고 새치미를 떼고 두 번 증거가 나오면은 나중에 알았다라는 게 강선우 의원이 그대로 지금 그것을 밟은데요. 저는 저거에 관한 김경 전 시의원, 현 시의원이죠. 시의원 말이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다. 같이 그 지역 보좌관하고
이 강선 의원하고 같이 있을 때 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맞을 걸로 보입니다. 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녹취 파일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살려주세요, 의원님. 이란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네. 바로 그런 것들이 본인이 나중에 알았다라는 말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에 관한 한 김경시 의원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서로 김경뿐만이 아니라 강선우,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이 세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른바 이렇게 되면 내가 먼저 폭로를 해서 강경이라도 받자라고 하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가 그대로 앞으로 더 전개가 될 것이다. 동작경찰서의 지금 압수수색, 세상에 이른바 수사의 기본인 3종 세트, 출국 금지를 시키고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 수사를 하는 3종 세트가 2주 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 세 사람의 물고 물리는 그런 그 상황은 아마 세 사람을 다 구렁텅이로 물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 제명, 김병기 의원 제명 등등의 조치가 당내에서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수사 관련해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초기에 확보한 PC가 좀 초기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고, 경찰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늑장 수사에 대한 지적도 아까 하신 것처럼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네. 피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문제는 이제 김경시 의원의 출국, 해외 출국을 왜 그대로 방치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해외에 그냥 뭐 출국했느냐? 해외 출국한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퇴 정황도 있고요. 네네, 뭐 텔레그램 계정을 나갔다가 다시 돈다든지,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런 뭐 이 PC도 다 포맷이 돼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당장 이 진술을 지금 번복을 하고 있고 서로 맞지 않아요. 지금 이제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1억 원의 이 공천 뇌물을 건넬 때 그 현장에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과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 없었고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현장에 없었고 나중에 알았다라는 것은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한 그런 진술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또 말이 또 안 맞는 게 그 담당 그 보좌관은 자기는 또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 사람 말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말이 다 다를 경우에 경찰이 이걸 이제 진실을 규명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증거인멸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찰이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고 지금 네. 뭐 검찰은 이제 사실상 폐지된 상태고 대대적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권 행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를 가지고 국민들이 또 불신할 경우에 과연 검찰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국민의힘 김동원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